잘못이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예. 대통령 후보 갈아치우려고 무리한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안만으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조언이 나왔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최근 불거진 문진석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몹시 위험하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모든 메시지가 모두 도청되고 있다. 조선일보나 모든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 작가는 전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말라, 몹시 위험하다고 연거푸 강조하면서 내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 어떤 이유 때문에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특히 저는 대응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진석 최소한 탈당시키는 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왜 항상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세팅한 판에서 논란을 벌입니까? 왜 말대답을 해줍니까? 민간인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공기관의 장, 이사 및 감사는 물론이고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까지 돈 받고 아니면 최소한의 본인의 이익을 전제로 자리를 내어준 흔적이 나날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물타기, 개싸움을 안 하고 해명을 하고 앉았나요? 민주당은 국짐을 대하는 스탠스에서 스스로를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당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법부에 대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무릎을 탁 치며 너무 감명받았던 미들맨의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법률가들은 있는 법으로 세상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치인들은 새로운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가들이 있는 법으로 세상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란이라는 이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지금은 최대치로라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사안들을 좀 바라봐야지 기존에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법률가적 관점으로 이 사안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리상으로도 저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 추천위원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3명 추천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 추천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추천하는 건 판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그 추천위원들이 누구를 추천할지는 봐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추천위원으로 외부 사람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판사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판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할 수도 있죠.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용하기 나름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슷한 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10명으로 구성되는데 10명 중에 7명이 외부위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직접 거기는 판사를 추천합니다. 직접 그분들이 판사를 외부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미 그건 합헌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대법관들을 다 그걸로 임명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내란 전담재판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내란 세력들과 이들을 지지하고 있던 수구 세력들이 가장 표출된 세력들은 사실 법조 카르텔이거든요. 검사와 판사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 법조 카르텔이 이 내란 세력들과 오랫동안 유착해 오면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란을 종식하려고 하는 민주진보 이 세력들은 정말 힘을 똘똘 뭉쳐서 하나로 합쳐서 이 내란 세력들을 중요하죠. 진압해야 됩니다. 일종의 지금 기세 싸움인데 이 기세 싸움을 아주 강하게 진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서 지금 균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소통을 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필요하면 저희 법사위도 관련 분들을
거를 뭐 소통하면서 우리 내용들을 잘 설명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본질을 바라보려면 적어도 법원장에 의해서 조이대 사퇴해라라는 목소리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들 기득권 여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특검을 처음에 추진할 때 검사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특검이 되면 전선에서 밀리면 앞으로 계속 특검, 검찰에 불신이 있을 때마다 특검 들어온다. 지금 판사들이 그런 심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담재판부가 한번 설치되면 앞으로 중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원의 불신에 의해서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법원이 그냥 재판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했고 국민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분노하지 않았으면, 걱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12.3 비상계엄에 자유롭지 못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고소 고발도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막상 중계를 보니까 너무 불안하다 라고 느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불안함을 법원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별재판소나 전담재판소 이런 것들을 굳이 논의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가지 큰 잘못을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 때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기 전에 법원은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이 계엄은 위헌입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줬어야 돼요. 뒤늦게 계엄 해제하고 나니까 위헌이라고, 그것도 한 2, 3일 뒤에 국회 와서 얘기한 게 지금 자기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거 독립한 뒤에 독립운동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발 속보가 계엄 사령관에게 재판이 넘어가니 그 절차들을 지금 뭐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법원이 합헌이다라고 선언해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법원이 힘을 실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과 잘못이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대통령 후보 갈아치우려고 무리한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절차 다 위반해가면서. 이 두 가지 사안만으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정치인들은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알아야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을 써야죠. 국회 다수당이니 입법으로 조지고 정권을 잡았으면 인사권으로 조지고 그러라고 있는 게 권력 분산이죠.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견제하라고 삼권 분립이 있는 겁니다. 있는 권한도 눈치를 보고 안 쓰니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기어오르는 겁니다. 민주당에 과반이 넘는 표를 주는 건 제대로 국힘을 참교육하라는 겁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합니다. 썩어 빠진 법조계는 전부 갈아치우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